날씨가 아주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이게 9월 중순까지 갈 텐데 석 달 동안 건강에 조심하시고, 뭐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은 코비드19가 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아직도 뭐 50여 명, 60명씩 매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심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특징, 지난번에 보수의 특징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보수의 특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으시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다 주십시오. 보수주의자는 관습, 계속성, 신중함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보수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관습, 계속성, 신중함을 중시한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가 어떻고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제 야 이게 뭐 정은교라는 사람은 이거 자꾸 뭘 왜 얘기하는구나, 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전혀 들볶이지 않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신 다음에 잊으십시오. 잊으세요. 이게 뭐 학교 공부도 아니고 절로 뇌에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잊어버리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잊는 게 외워서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기억할 게 많은 세상인데 머리에서 확 지우십시오. 제 말씀을 듣고 나면 확 지우세요. 또 지들은 이제 책을 읽거나 뭘 기록을 이렇게 들으면 꼭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교육이 좀 그랬죠. 저는 이제 다만 그 낄낄대는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조금 아주 눈곱만큼 조금 더 들으실 때 신경을 쓰셔라. 그렇게 그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을 쓰고 들으신 다음에 잊어라. 이제 사실 이런 글을 쓸 때는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머리에 쥐가 납니다. 횡설수설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서 들으셔서 저한테 야 임마 그게 아니야, 그게 점잖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제가 조금 더 조심해서 들으셔라, 그러고는 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서는 이제 보수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변하지 않는 도덕적 질서를 보수주의자들은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도덕적 질서, 이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도 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관계도 있고 또 진실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로 들어드렸는데 이외에도 뭐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진보주의라는 도 믿는 사회 질서죠. 도덕적 질서죠.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이걸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교수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진보하고 좀 다른 아주 특이한 게 도덕적 질서 중에 하나가 언어의 품위입니다. 정책의 신중함, 이 두 가지입니다. 언어의 품위, 정책의 신중함, 요게 진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보수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많고 또 진취적 사고를 하면서도 이제 이걸 두루 갖춘 사람도 많습니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는 언어의 품위와 정책의 신중함을 드리는 성향이 있다.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제 과거 어땠다 저땠다 이걸 들추기보다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집회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수는 진짜 정은교가 얘기한 대로 언어의 품위와 정책의 신중함이 있나 없나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보수의 특징 두 번째는 관습의 계속성 중시입니다. 관습과 계속성 중시. 관습은 이제 가끔 귀찮죠. 지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겹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관습이 있으면서 우리가 참 평화롭게 살고 있게 됩니다. 생활도 안정되죠. 관습이 있기 때문에. 미래 관습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오던 관습 때문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굳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배들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면 그 관습대로 하면은 큰 사고는 나지 않잖아요. 자고 나면 이제 규칙이 바뀌고 어느 날 천지개벽할 새 정책을 우리나라 정부가 막 쏟아냅니다. 뭐 기업이 우왕좌왕하죠. 그 가뜩이나 그 코비드 19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정부가 하는 정신없는 일들이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거 뭐 자고 나면 쏟아내는 그 새로운 주택 정책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요동을 쳤습니까? 정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가 한 내용이 뭔지 설명을 못 해줬던 게 과거 그 주택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막 바뀌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보수의 특징 가운데 바로 요겁니다. 이 관습과 계속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자고 나면 또 발표고 또 이상한 발표라고 그래서 정신을 빼놓는 게 아니라 관습과 계속성을 보수는 중시한다. 그런데 이 관습을 중시하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네, 또 중장년, 청년, 어린이 이 네 단계의 그 세대를 이 관습이 이어주는 겁니다. 세대를 잇는 하나의 끈이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사가 이제 집집마다 아주 간소화됐죠. 차리는 것도 없고 또 어머니 아버지 한꺼번에 한 번으로 이제 때우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참석한 사람도 줄고 제한하고 의례도 단순해질 망정 제사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의료보험도 출발한 지 이제 50년 전에 만들었는데 서서히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오늘같이 훌륭한 의료보험 제도가 확립된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야 우리 코비드19 우리 잘 막았어 봤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아주 중불나게 지네들이 잘해서 이걸 막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박수 받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전통을 이어갈 때 오늘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혁명, 혁신, 개혁, 변혁, 혁자 들어가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특히 정부가 많이 씁니다. 혁명, 혁신, 개혁, 변혁. 이 사실 이게 혁자라는 거는 급하게 과감하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혁명을 통해서 오래된 관습을 철폐하고 사회 제도들의 계속성을 파괴하더라도 곧 새로운 관습과 계속성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앴다고 해서 그냥 무질서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건 나빠, 이 제도는 나빠, 이 관습을 다 없애. 그렇게 해도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항상 생깁니다. 이 관습을 무시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온 구성원이 거기를 따르게 강제를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야 앞으로는 무조건 8시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 거야. 뭐 가장이 그런 데거나 제사 때는 뭐 그냥 깐난애기 손주까지 다 참석해서 다 절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이 참 화평하겠어요? 모르죠. 이제 뭐 돈을 이렇게 몇십억 틀어주고 니네 이거 말 안 들으면 뭐 이런 한 장 안 물려줘. 이렇게 하면은 얼마간은 그 가정이 통제가 되고 뭐 질서 있게 보이겠지만 마음속 존경은 물 건너갑니다. 언제 죽은 다음에 언제 반기를 들지 서로 재산 가지고 다툴지 알 수가 없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도 법을 어기게 만들고 명령, 처벌 그리고 국가를 이끌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김정은 보면 아시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위정자는 국민이 먹고 살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뭐 해가 아니라 핵하라비를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가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언젠가는 폭발해서 망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국가가 국민을 불러내서 길거리 쓰레기 줍게 하고 뭐 쓸게 하고 몇 푼 준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는 아니죠. 사실 크든 작든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그걸 제공한 다음에 돈을 받아서 기업이 이익을 내고 거기에 쓰이는 그게 고용이고 그게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무슨 쓰레기 주어라 뭐 어쩌고 해서 20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뭐 밥 먹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는 늘어났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가 이제 끄떡 하면 뭐 떼라고 돈 풀고 뭐 국민들한테 인심산이라고 뭐 해주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당장 굶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오줌누기. 언발의 오줌누고 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동상거리죠. 중국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짜장면 한 그릇에 이제 5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주고 사 먹을 날이 옵니다. 돈을 막 풀다 보면은 돈이 돈 노릇을 못하니까 또 국민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거지근성이 들게 됩니다. 이거 정부가 또 한 돈 1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2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근성이 들죠. 저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뭐 정원교 1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돈이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제 거지근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지놈도 받았으면서 왜 남 받은 걸 거지라고 그래? 이렇게 마음을 상하셨다면은 푸십시오. 다만 생산성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라면 하나에 몇만 원 주고 사 먹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길게 보고 나라를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러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그 기업의 정책의 계속성에 대해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 최소한도 1년, 2년, 3년은 가겠구나. 오케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방침을 해서 돈을 벌자. 돈을 벌려면 설비도 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에 믿음을 줘야 됩니다. 아침 달고 저녁 달고 조령물에는 절대로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관습과 계속성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보수는 이 관습과 계속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신중어라는 건 뭐냐? 지난번에도 링컨이 얘기한 걸 말씀드렸죠. 어떤 정책도 장기적인 결과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걸 보수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단기적으로 인기가 올라갔다, 뭐 선거가 2달 남았으니까 오늘 돈 벌면 그때 표가 뭐 몇십만 표 오겠구나. 이렇게 단기적 인기나 이익을 노리고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수 지지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세는 포퓰리즘이죠. 막 인기 얻어서 우선 정권 잡고 보자. 포퓰리즘이긴 합니다만 보수주의는 이걸 최대한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많이 지죠. 이게 이제 보수의 덕목이고 말하자면 특징입니다. 비록 선거에는 지고 불리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참는다는 거, 신중함. 이게 보수의 덕목이고 신중함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책을 쓴 그 저자가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느냐면은 급진주의자는 자신들의 목표만을 향해서 질주하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 뭐 지지율을 70%를 유지해야 되겠다. 질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 지목한 악덕. 저놈 저거 나빠. 아주 나쁜 짓이야. 우리가 없애고 안 해야 돼. 그거보다 더 나쁜 폐해가, 더 나쁜
게 자기들한테 오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걸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섭리는 천천히 찾아오지만 악마는 언제나 서두른다. 참 거룩한 말입니다. 신의 섭리는 천천히 찾아오지만 악마는 언제나 서두른다. 갑작스런 개혁, 맹렬한 개혁은 느닷없이 깊이 째는 수술만큼이나 위험하다. 사람을 갖다 놓고 이렇게 피가 얼마큼 흐르겠구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여기가 부었어 이거 못 들었어 오케이 쫙 째고 꺼내면 된다. 이런 갑작스러운 개혁은 째고 나서 어떻게 출혈막을 준비를 안 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너그러지죠. 죽겠죠. 적절한 이제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당 대표만 욕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당 대표가 얼마 전에 20년, 50년, 100년을 집권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논리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력의지입니다. 어떻게 20년, 50년, 100년을 집권하고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일을 잘하자. 잘하면 국민이 100년 아니라 1000년에도 맡겨줄 거 아니냐. 이게 기본 자세죠. 일단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어야 되겠다. 이 전도가 본만이 전도된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걸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의 대표가 불과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소름 끼치죠. 이런 급진주의자들은 권력은 향한 진정과 질주를 절대로 스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 감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로 보수의 두 번째 특징, 관습과 계속성, 신중함을 추구하는 게 보수의 정신이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참 재미없는 이 드라이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파트너라고 한 손가락 기타라는 블로그를 이 유튜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나구 선생님의 곡을 조용하게 한 곡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오늘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노는 동해로 흐르고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갔냐 가다가 홀로 섬에 밭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 맞이해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감사합니다. 멋있다. 이렇게 해볼까?